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브로콜리, 사실 60대 이후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28년 동안 노년기 식습관과 콩팥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재훈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나이 든 콩팥이 그걸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브로콜리만큼 억울한 채소도 없습니다. 항산화 성분 가득하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좋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위험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20년 전 콩팥과 지금 콩팥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드시니까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고 생으로 갈아 마시고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콩팥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양념 하나, 조합 하나가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같은 브로콜리인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위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이, 콩팥 상태, 그리고 먹는 방식이 모두 달라서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이 너무 적습니다. 대부분 채소니까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시죠. 저는 오늘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어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싱싱한 채소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단단하게 조여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지고 자다가도 쥐가 나서 깨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제야 걱정이 되셔서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셨는데 브로콜리를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초고추장에 푹 찍어서 드시고 우유랑 같이 드시고 아침마다 갈아서 한 컵씩 드셨어요. 조금만 방식을 바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또 다른 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65세 최경자 님이셨어요. 이분도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시는 양이었어요.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루에 한 송이를 통째로 드시는 날도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최경자님은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셨대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식단을 체크해 봤더니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시금치, 케일, 미역 같은 채소들을 한꺼번에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몸에 좋은 걸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예전처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너무 적습니다. 콩팥은 이미 변했는데 습관은 그대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첫째, 어떤 음식 조합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둘째,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셋째, 어떻게 바꾸면 브로콜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식 조합이 문제인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초고추장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브로콜리 자체보다 문제는 자극적인 양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잖아요. 그런데 초고추장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설탕까지 들어가 있어서 콩팥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에요. 서울대 노년영양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고나트륨 식습관은 콩팥 부담을 평균 37% 이상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가요. 콩팥이 나트륨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혈압도 올라가고 부종도 생기고 콩팥은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67세 김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채소를 먹는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짠 양념을 곁들이셨어요. 브로콜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드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로콜리는 간을 최소화하고 알싸한 소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겨자 소량의 식초 조금 섞어서 드시거나 레몬즙만 살짝 뿌려 드셔도 충분해요. 양념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맛이 없으면 오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극 없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채소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브로콜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떤 소스에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생으로 갈아 마시는 습관입니다. 요즘 녹즙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브로콜리 갈아서 사과랑 섞고 케일 넣고 시금치 넣고 한 컵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게 콩팥에는 정말 위험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갈아서 마시면 섭취량이 과도해지거든요. 씹어서 먹을 때는 한두 송이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갈아서 마시면 서너 송이가 한 컵에 들어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노년대사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축 섭취는 칼륨 부담을 급격히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60대 이후 콩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63세 이정혜님은 매일 아침 녹즙을 건강 습관이라 믿으셨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당근, 사과를 갈아서 한 컵씩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몸이 나른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녹즙을 끊으니까 증상이 사라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씹어서 먹는 방식으로 되돌리시면 됩니다. 갈지 마시고 그냥 삶거나 쪄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를 돕고 자연스럽게 양도 조절됩니다. 급하게 한꺼번에 넣지 말고 천천히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침 공복 섭취입니다. 공복에 갈아 마시면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콩팥이 감당을 못해요. 혹시 믹서기를 매일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이에요.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많은 우유랑 채소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칼슘과 브로콜리 속 특정 성분이 만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위험이 높아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양상호작용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특정 조합은 결석 위험을 최대 42%까지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조합을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71세 박민호님은 뼈 건강을 위해 이 조합을 고집하셨어요. 아침마다 우유 한 잔 마시고 바로 브로콜리 샐러드를 드셨대요. 몸에 좋은 것들만 먹으니까 안심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년 후 결석이 생겨서 고생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조합을 바꿔보라고 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시간을 나눠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우유 드셨으면 브로콜리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고 브로콜리 드셨으면 우유는 2~3시간 뒤에 드세요. 같은 음식이어도 시간 차이를 두면 몸이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좋은 성분도 만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우유도 좋고 브로콜리도 좋은데 둘이 만나는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뼈를 위해 함께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토마토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샐러드 만들 때 브로콜리랑 토마토 같이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기에도 예쁘고 영양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합도 조심하셔야 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과 브로콜리의 칼륨이 합쳐지면 생각보다 양이 많아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동시에 섭취하면 콩팥 여과 부담이 평균 28%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라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69세 정미숙님은 매일 샐러드를 드셨어요.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양상추 다 넣어서 한 그릇 드셨는데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더래요. 검사해 보니 칼륨 수치가 높았습니다. 샐러드 조합을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나아졌대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한 끼에 칼륨 많은 채소를 여러 가지 섞지 마세요. 브로콜리 드실 거면 토마토는 빼시고 대신 오이나 양배추처럼 칼륨이 적은 채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선한 채소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합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샐러드에 뭘 넣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습관이에요. 국물 요리에 브로콜리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된장 자체가 나트륨 덩어리인데 거기에 브로콜리까지 넣으면 콩팥은 이중 타격을 받습니다. 국물까지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가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물 요리는 나트륨 섭취의 주범이며 콩팥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국물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73세 한승호님은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한 그릇씩 드셨는데 채소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브로콜리를 꼭 넣으셨대요. 그런데 몇 년 후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트륨 과다 섭취가 원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국물 요리에는 브로콜리를 넣지 마세요. 브로콜리는 따로 쪄서 드시고 된장찌개는 국물을 최대한 적게 드시거나 아예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국물 맛이 좋아도 콩팥을 생각하면 참으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국물 요리는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맛있다고 매일 드시면 콩팥이 망가져요. 여러분은 국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조합들을 피했다면 다음은 브로콜리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자르고 기다리는 습관입니다. 브로콜리는 자른 뒤 바로 조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르는 순간 특정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이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른 뒤 최소 30분은 그냥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좋은 성분이 최대로 만들어져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식품과학연구소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자르고 30분 이상 두면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이 성분이 콩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조리하시면 이 과정이 생략되니까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조리하면 손해라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잘라서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자르셨으면 점심에 드시고 그렇게 시간 차이를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미리 손질해 두는 습관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찜으로 먹는 방식입니다. 브로콜리를 물에 넣어 삶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영양소가 물에 다 빠져나가요. 특히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아버립니다. 그럼 브로콜리는 먹었는데 정작 영양은 못 챙기는 거예요. 독일 민헨 공과대학 식품연구팀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삶는 방식은 영양소를 평균 45% 손실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반면에 찌는 방식은 손실을 15% 이하로 줄일 수 있대요. 증기로 짧게 조리하면 영양소도 지키고 식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찌더라도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5분에서 7분 정도만 쪄서 약간 아삭한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조리하셨나요? 세 번째는 겨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에 알싸한 소스를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져요. 겨자에 들어있는 성분이 브로콜리의 효소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조합이 됩니다. 일본 도쿄 영양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겨자와 십자화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한테는 소화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대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양은 아주 소량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겨자를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강해서 오히려 위에 부담이 돼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식초나 레몬즙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조합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번째는 저녁보다 점심에 먹는 습관입니다. 브로콜리처럼 소화 시간이 필요한 채소는 저녁보다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주무시게 되니까 콩팥에 부담이 가거든요. 낮에 드시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화되고 배출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대사 연구팀에서 밝힌 내용인데 저녁 늦게 먹는 식습관은 신장 부담을 평균 35% 높인다고 해요. 특히 섬유질 많은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저녁에 드시면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늦은 시간 섭취는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고 저녁 늦게는 가벼운 음식만 드세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좋다고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60대 이후에는 한 번에 소량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 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노년층은 한 끼 채소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상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칼륨 과다 섭취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하루에 브로콜리 서너 송이 드시지 마시고 한 송이 반 정도로 줄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다른 채소와 번갈아 먹는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채소만 드시면 특정 성분만 과다 섭취하게 돼요. 브로콜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양배추, 당근, 호박, 가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드세요. 그래야 영양도 골고루 챙기고 콩팥 부담도 분산됩니다. 네덜란드 바이닝은 대학 식품 다양성 연구팀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사람이 단일 채소만 먹는 사람보다 콩팥 기능이 평균 22% 더 좋게 유지된다고 해요. 다양성이 곧 안전성이라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세요. 브로콜리가 좋다고 매일 브로콜리만 드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다른 채소로 채우세요. 여러분은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브로콜리 드신 후에는 물을 좀 더 챙겨 드셔야 해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라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화도 잘 되고 콩팥도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노년층 수분 섭취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마셔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섬유질 많은 음식 드신 후에는 물을 더 챙겨 드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커피나 차로 대체하지 마세요. 순수한 물로 드셔야 콩팥에 부담이 없어요. 식사 후 30분 뒤에 물 한 컵, 그렇게 꾸준히 챙겨 드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분명합니다. 브로콜리는 나쁜 음식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60대 이후에는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을 뿐입니다. 콩팥이 변했는데 습관은 그대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조합들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중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니까 최대한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든 콩팥은 양을 감당 못해요.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은 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초고추장, 우유, 토마토, 된장찌개 이런 조합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내 몸 상태에 맞춰 먹는 겁니다. 60대 콩팥은 20대 콩팥과 완전히 달라요. 그걸 인정하고 방식을 바꾸셔야 해요. 자르고 기다리고 찌고 소량만 드시고 시간 나눠서 드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시면 브로콜리는 여전히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예전처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서서히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피로감이 쌓이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고 넘기시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반대로 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오히려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콩팥도 다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콜리를 자른 뒤 최소 30분은 두세요.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초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세요. 겨자나 레몬즙으로 바꾸시고요. 세 번째, 하루에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콩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예전 방식대로 드시면 몸은 계속 힘들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이 힘들어질 때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얼굴 부종, 소변 색깔,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거 아시나요? 그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초고추장을 끊으실 건가요? 아니면 갈아 마시는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